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방 정식에 대한 얘기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점검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수방 정식은요, 지수 또는 미지수가 있는 경우를 우리 지수방 정식이라고 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로 항이 두 개인 경우는요, 항이 두 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A의 fx는 뭐 A의 gx다 라고 했을 때 요 생겨 먹은 놈처럼 항이 두 개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를 갖게 만들어 놓고 밑을 갖게 만들어 놓고 밑이 같은 상태에서 결국엔 지수끼리도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x값을 찾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항이 두 개인 경우에도 조심할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죠. 밑이 상수가 아니라 밑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을 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밑이 x라는 미지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됩니다 라고 문제를 풀어도 됐었지만, 어떤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밑이 1이 되는 경우, 물론 당연히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들어있을 거예요.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밑을 x라고만 썼지만 요 안에 x가 아니라 뭐 x-1 이런 식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밑이 뭐가 되면 1이 돼도 지수가 다르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두 가지가 모두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뭐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치환하라고 그랬죠? 어떤 놈을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데, 다만 이때는 뭐를 조심해야 된다? 범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물론 A의 X제곱 하나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양한 형태를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 항상 조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범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만약에 역수꼴에 대한 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얘를 통째로 치환해줘야 될 때도 있었고, 얘가 역수꼴일 때는 t의 범위 어떻게 된다고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기억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방정식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지수방정식 문제를 다 풀었나? 조금 남았나? 한번 볼까요? 다 풀었나? 조금 남았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잘 나지 않는데요. 다 했나 보다. 우리 135쪽까지 다 했죠? 유형 19분부터 안 했어요? 아, 맞다. 연립방정식부터 안 했구나. 자, 지수방정식 간단히 풀어보고 오늘 지수 부등식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9 648번 문제. 오늘 좀 천천히 할 거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오세요. 너무 천천히 하면 수업이 늘어져서 여러분도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하면 수업을 천천히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오늘은 천천히 할 거야. 왜냐고요? 내가 힘드니까. 왜냐고요? 9시까지 수업을 해야 되니까. 9시까지 어떻게 수업을 하냐? 이 수업이 몇 시 끝나죠? 6시 끝나나요? 그럼 6시야? 6시. 근데 왜 그 다음 수업이 6시 반부터지? 6시부터가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할 건 없어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두 방정식의 공통해를 찾는다라는 얘기일 거고, 각각의 해를 찾는 거니까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2에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에 y 플러스 1제곱은 12가 될 거고, 2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4가 된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최소한 2개, 치환을 하는 경우도 2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렇게 치환을 해주자는 얘기야. 지수가 x인 놈과 y인 놈이 있으니까 각각을 치환해서 2의 x제곱을 편인상 라지 x라고 놓고요, 2의 y제곱을 라지 y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치환을 해놓을 거고, 이거 가르칠 안 보여요? 미안해요. 자, x와 y는 둘 다 모두 당연히 어때야 돼? 0보다는 커야겠죠. 자, 이 상태로 놓고 우리는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을 치환해서 써봅시다. 어떻게 되죠?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얘기는 2 곱하기 라지 x를 쓸 수 있을 거고, 더하기 요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2 곱하기 라지 y, 요놈은 12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일 거고 2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지수끼리 더해져 있으니까 밑이 같은 것끼리 뭐 하란 얘기야? 곱하란 얘기겠죠. 거기에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1에 라지 x 라지 y를 곱한 놈, 얘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자, 요거 연립해서 방정식 풀라는 얘기겠죠? 자, 연립 한번 해볼까요? 요 놈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쉽게 갈까요? x 플러스 y가 6이고요. x 곱하기 y는 얼마야? 8이네요. 아니다. 복잡한 거 하지 않을게요. 그냥 갑니다. 어차피 연립할 거니까 어떻게 할까요? y는 꼴로 바꿔서 요는 y 자리에 대입해주면요. 라지 x 곱하기 6 마이너스 x가 8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라지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 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0, 4, 2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라지 x는 2나 라지 x가 4가 되네요. 라지 x가 2면요. 라지 y는 얼마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라지 x가 4면 라지 y가 2가 되겠네요. 근데 라지 x가 누굽니까? 2의 x제곱을 뜻하는 걸 테니까요. 그럼 이때 x값은 뭘까요? 2의 x제곱이 2면 x는 1일 거고 2의 x제곱이 4면 이때는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라지 y는 2의 y제곱을 치환해준 놈이니까 2의 y제곱이 4면 y값 2일 거고요. 2면 이때 y값 1이겠죠. 그래서 그는 x는 1, y는 2 또는 x는 2, y는 1 이렇게 근 찾아주면 될 거야. 별로 특별한 거 없죠? 지난 시간에 한 거에서 뭐 크게 뭐 더 나가는 것도 없고 다만 연립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미지수 값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치환을 두 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면 되니까 특별한 거 이게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는 레벨 3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 녹화되고 있지? 아까 저쪽 특강에 누가 안 와가지고 녹화를 하는데 특강이란다. 1교시에 녹화가 안 되고 있는데 열심히 떠들다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녹화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에이 조졌다. 자, 이거 다 지울게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654번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야? 미세 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예요. 맞다. 요거 먼저 미 때문에 했다, 그죠? 네, 그럼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부등식이에요. 자, 지수 부등식인데, 사실은요, 우리 방정식 풀 줄 알면, 부등식도 풀 줄 알죠? 부등식이잖아.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방정식은 등호를 이용해서 같다라고 표현해 준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를 이용하여 크다 작다만 표현하는 거잖아. 나머지 푸는 과정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다만 부등식의 성질 중에 조심할 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요 놈도 마찬가지일 거야. 부등식도 역시요. 항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항이 두 개인 경우인데 요것만 좀 조심하자. 우리가 A의 fx제곱, 자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에요. 이때 A의 gx제곱 두 개가 있는데 요 놈이 만약에 요렇게 부등호가 있다면, 그렇다면 요 놈은 그러면 지수도요 fx가 gx보다 크겠네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안 될까요? 우리 지수함수 처음 배웠던 거 생각합시다. 미세 크기에 따라서 지수가 변함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는 모양이 달라졌잖아. 밑이 1보다 크면요, 지수가 클수록 큰 놈이겠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지수 부등식 역시 어때야 돼요? 밑이 어떤 범위에 들었는지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밑 A가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수가 큰 쪽이 커야 되지만
및 A가 0부터 1 사이라면 그때는 지수가 큰 게 오히려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니까 이때는 부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단순히 부등식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봐야 된다고? 밑까지 봐야 된다고. 이거 지수함수에서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죠? 유진이 기억나지? 유진이 오늘 어디 아프니?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전 시간 특강이었어요? 특강 다 듣나요, 여기? 특강 안 듣는 사람 누구 있죠? 이 수밖에 없잖아. 나머지 다 듣나? 네, 그래요. 수혈하고 있어요? 오늘 뭐 배웠어요? 이렇게 진도 빨라? 진도 겁나 빨라요. 아무튼 이렇게 되더라. 그럼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이 3개 이상이면요. 뭐 해줘요? 치환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치환을 해줄 건데, 치환을 해주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 생각해야 되니? 범위 생각할 거야. 그럼 봐봐. 얘를 AX 혹은 뭔가 누군가의 모양을, 복잡하게 반복되는 모양을 치환했을 때 범위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요 부등식을 풀면 누구의 범위가 나와요? 역시 이 부등식에서도 t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t의 범위와 처음에 치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t의 범위, 요 두 놈의 뭐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치환할 때는 이 범위의 제약이 따른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부등식을 풀 때요, 우리는 부등식에서 그래프를 이용한 의미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A의 X제곱이 K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K보다 크다. 그럴 때 만약에 A가 1보다 커서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요 놈이 K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바로 뭐를 보는 겁니까? 두 개의 그래프. 좀 전에 얘기했던 Y는 A의 X제곱과 Y는 K라는 직선을 보겠다는 얘기야. Y는 K라는 직선은 X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예요. Y는 K, 여기가 K라는 얘기야. 그런데 K보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두 개의 함수에서 얘의 Y값이 얘의 Y값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일 테니까 이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즉 어느 부분? 요 부분을 나타내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요 놈의 교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요. 요 부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알파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그래프를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이유,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삼각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 땐 나중엔 다 그래프를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의미들을 좀 생각하세요. 부등식이 크다라는 건 그래프에서 누구의 값이 크다는 얘기? Y값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에서의 의미고요.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연산의 방법들은 방정식하고 똑같아요. 우리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 때도 방정식을 바탕으로 풀었었잖아.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등식은 특별히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쭉쭉 풀어나가 볼게요.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마무리할 거야. 요 밑에다가 간단한 문제부터 먼저 하나 풀어볼까? 660번. 660번. 3에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6은 81 곱하기 3의 3x제곱이다. 자, 항이 두 개인 놈이니까 밑을 통일시켜서 얘기할게요. 좌변에 있는 건 그대로. 우변에 있는 놈 80은 3의 4제곱일 테니까 요 놈은 3의 3x 플러스 4. 요렇게 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의 부동호 방향이 그 함수값의 부동호 방향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일 거야. 자, 그럼 이항해버리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다일 거고 5, 2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럼 이때 만족한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그냥 범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2차 부등식 못 풀겠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고요. 이렇게 해결해주면 됩니다. 자, 665번 잠깐 한번 볼까요? 665번. 자, 요거 쌤이 그려서 설명하자. 그냥 거기 있는 거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 그려놓고 할게요. 이차함수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 다음 한 놈은 이렇게 생겨 먹었네요. 직선이. 자, 요때의 x값은 마이너스 3. 요때 x값은 1. 여기가 1. 여기가 y좌표 4. 요놈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자, 이차함수 y는 fx, 이차함수 요게 y는 fx고요. 요놈이 y는 gx랍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를 찾으래요? 2분의 1에 fx-2. 요놈은요 2에 마이너스 g의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지수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수 부등식 형태니까 밑에 먼저 초점을 맞추면 밑을 같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범위를 확인해야 될 테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여기 있다는 걸 이용해서 요 놈도 2분의 1로 바꿔주면요. 이렇게 일단 바꿀 수 있을 거야. 2분의 1에 fx-2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 g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밑이 맞춰졌으니까 지수끼리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 옆으로 갈까요? 지수 fx-2하고 g의 x 플러스 2라고 누가 더 크다라는 거야?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요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반대가 돼야 된다. 자, 그랬을 때 fx-2가 g의 x 플러스 1보다 크대요.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그냥 각각 fx의 식과 gx의 식을 구하는 게 제일 간단한 모양일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fx는요 y절편이 얼마래요? 마이너스 2.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교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얘기일 테니까 이 fx라는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마이너스 2와 1이 교점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라는 식일 거고, 그런데 요거 전개해보면 상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전개했을 때 상수가 뭐를 의미해? y절편. y절편이 그대로 얼마야? 마이너스 2. 그건 무슨 얘기죠? 요 2차 계수가 얼마일 거다? 1일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요 얘기일 거야. 따라서 요 놈이 바로 누가 돼요? fx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자, gx도 한번 찾아볼 거예요. gx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기울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울기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지나는 두 점 확인하면 되죠. 요 놈의 기울기 요 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3,4고요. 요 점의 좌표가 1,0이니까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x의 y절편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1. 이렇게 gx가 생겨 먹었네요. 자, 그러면 fx-2 간단하죠? 무슨 뜻입니까? x자리에 x-2 대입해버리면 되더라. 그러면 fx는 x자리에 x-2 대입하면 x-3 곱하기 x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3x네요. fx가 아니라 fx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된다. g도 마찬가지죠? 자, g, x 플러스 1이니까 x 자리에 x 플러스 1 대입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x네요.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부등식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fx-2 누구? 얘 x제곱 마이너스 3x가 gx 플러스 1 누구? 요놈 마이너스 x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혹은 2보다 크다.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조금 귀찮지만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fx, gx 그냥 찾으세요. 이거 뭐 복잡하게 막 평행이동 같은 거 따져서 풀 수도 있지만 그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fx, gx 찾아버리면 돼요. 그러려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우리 식 만드는 걸 할 줄 알아야죠. 자, 2차 함수는 뭐를 이용했습니까? x축과의 교점 그리고 y절편을 이용해서 찾은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y절편 이용한 겁니다. 이 정도로 식 구하는 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종민아, 식 구할 수 있지? 답에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자, 레벨 3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볼까요? 668번. 18번. 이렇게 됐네요. 루트 2 마이너스 1에 m제곱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3 마이너스 2 루트 2에 5 마이너스 n제곱 요 놈을 만족시키는 mn의 순서쌍의 개수는 이라고 그랬어. 자, 일단요 항이 2개짜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줘야 돼요? 밑을 같게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거 밑 어떻게 같게 만들어져요? 아마도 이런 무리식의 계산이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안 보일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먼저 정답을 얘기하면요. 루트 2 마이너스 1을 제곱해 봅시다.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돼서 얼마 됩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 요 놈이 나오죠? 요 놈이 나올 거야. 자,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요 놈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 3 마이너스 2 루트 2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요 놈이 얘의 제곱이니까 그럼 지수를 얘로 바꾸면 여기 있는 지수가 m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될까요? 2분의 m이 돼야겠죠. 2분의 m. 2분의 m. 그래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금방 왜 2분의 m이라고 생각할 거냐면 요 놈의 제곱이 누굽니까? 요 놈의 제곱이 얘잖아요. 근데 요 놈의 m제곱이니까 제곱을 빼주면 여기가 뭐가 돼야? 2분의 m제곱이 돼야 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m제곱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확인해야 될까요? 희수야, 그 다음엔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미세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거지. 미세 범위,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야 지수의 방향이 결정될 거잖아. 3-2 루트 2는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는 뭐 확인해야 돼? 1보다 큰지 작은지예요. 0보다 큰지 작은지가 아니야. 그럼 3-2 루트 2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어떻게 확인합니까? 3-2 루트 2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는 방법?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죠. 뺀 결과가 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요 놈을 뺐더니 2-2 루트 2가 되고요. 2-2 루트 2는 양수, 음수? 음수죠? 요 놈이 음수란 얘기는 요 놈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다? 1이 더 크다라는 거야. 1이 더 크다. 즉 다시 말해서 요 밑의 범위가 1보다 어떻다? 작다.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따라서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 2분의 m과 5-n 중에서 누가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된다고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자연수 mn의 순서쌍이니까 자연수 mn을 비교하는 가장 편안한 방법은 이 상태에서 n을 좌변으로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m 더하기 n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2 곱해도 돼요. 뭐 똑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없어요. 자, 자연수니까 순서쌍을 찾을 거고 개수가 큰 쪽에 순서대로 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어. 항상 우리 대입할 때는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n에다가 자연수를 먼저 순서대로 대입할 거예요. n이 1이면 m이 될 수 있는가? m 1 되나요? 되죠. 2 되나요? 되죠. 3 되나요? 됩니다. 4 되고요. 5 되고요. 6 되고요. 7 되고요. 8까지는 되죠. 2분의 8이면 4니까 4 더하기 1에서 5까지 될 거라고. 그 다음 n값이 2일 때 볼게요. n이 2가 되면 1 되고요. 2 되고요. 어디까지 됩니까? 그러면 6까지 되겠네. 2분의 6이면 3이니까 3 더하기 2에서 5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다음 m값이 다음에 3일 때 색깔을 바꿔가면서 합시다. m값이 3일 때는요. n값이 3일 때는 n값은 1부터 뭐까지 가능해요? 4까지 이번엔 가능하겠네. 그 다음 n값이 4면요. n값이 4면 m은 1부터 2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야 2분의 2, 1 돼서 1 더하기 4, 5 이하 나올 거잖아. 그 다음 n이 5가 돼버리면 m은 0이 돼야 되니까 자연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순서쌍 여기서 몇 개? 8개. 그 다음 여기서 몇 개? 6개. 그 다음 여기서 몇 개? 4개. 그 다음 여기서 몇 개? 2개. 그럼 순서쌍 20개가 나와야 맞겠네요. 오늘 이렇게 애들 조용하고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지? 어색하네.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이에요. 지금 벌써 눈이 뻑뻑해요. 아직 5시간이나 남았는데 669번. 자, 역시 지수부등식인데요. 자, 4의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4 곱하기 4의 x제곱 플러스 16 요놈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항이 3개 이상이니까 얘도 우리 뭐 해주자고요? 치환해 주겠습니다. 누구를 치환할까요? 4의 x제곱을 치환할게요. 요놈을 t라고 치환해 놓으면 범위부터 확인하자. 어떻게 되더라? 0보다 크더라. 0보다 크더라. 자, 치환하는 대로 써볼게요. 4의 2x제곱이 t의 제곱일 텐데 4의 1제곱이 더 있으니까 4t 제곱 빼기 34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요. 자, 4로는 안 나눠지고 2로 나눠서 간단히 만들어 놓고 풀까요? 2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8은 0보다 작거나 같다. 1, 2, 8, 1 여기 둘 다 마이너스 2, 8에 16, 1 나오죠? 그러면 이놈은 t 마이너스 8 2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t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근데 우리는 이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야. 얘는 t의 범위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즉 t가 누구니까 4의 x제곱이니까 요 놈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요 놈이 8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 x의 범위 여러분 어떻게 구할래요?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잘 안 보인다면 이 상태에서 그럼 밑을 또 모두 같게 해서 비교를 할게요. 밑을 2인 꼴로 바꿔주면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요 놈은 2의 2x고요. 요 놈은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밑이 2, 1보다 큰 놈이니까
지수의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적인 x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정수 x의 개수래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 들어가요? 0하고 1밖에 없네요. 2개가 될 겁니다. 개수는. 여기가 레벨 3 문제가 있네요. 왜 있지? 있을 만한 게 아닌데? 2개 있네? 2개 다 할게요. 친절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건가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레벨 3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지금 무시하는 것 같네요. 니네 발랄하고 밝은 얼굴 표정을 짓지 않으면 나도 어두침침하게 한다. 처음부터 죽어가는 애들처럼 그러고 있어. 아이, 나 정말. 자,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부등식이 있어요. 요 놈이요, 뭐가 돼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방정식 얘기하면서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을 하는 경우, 요거는 아니다. 그냥 얘기해. 그냥 할게요.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나올 때 할게. 그냥 요 놈은요, 보세요. 지수 부등식이 아니야, 얘는. 그죠? 요 놈은 x라는 미지수를 갖는 x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항 부등식이에요. 요 놈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결국 x제곱이니까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2차 함수의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의 위쪽에 존재해야 되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거나 혹은 뭐까지는 된대. 닿는 것까지는 되더라.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한계이거나 뭐 이용하라는 얘기죠?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는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인 거죠. 판별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별식에 대한 얘기니까 그대로 판별식 쓸 거고요. 자, 짝수 판별식 쓰겠습니다. 4분의 d. 이제 알아차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2의 a 플러스 1제곱은요. 2 곱하기 2의 a제곱이죠? 그래서 앞에 2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습니다. 누구? 2의 a제곱. 의 제곱 마이너스 a c 9 곱하기 2의 a제곱. 요 놈이 어때야 된다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자, 요 놈은요 2의 2a 제곱이고요. 빼기 요 놈은 9 곱하기 2의 a제곱. 천천히 하자. 9 곱하기 2의 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물론 요 놈도 치환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치환해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치환해서 한번 해보자. 2의 a제곱을 t라고 놓으면 t제곱 마이너스 9t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이때 만족하는 t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일 겁니다. 근데 t가 누구라고요? 2의 a제곱이라고요. 숫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죠? 왜? 틀렸네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맞나? 맞는데? 자연수 A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수 A의 최대값. 자, 보셔요. 요 놈은 9라는 놈은 2의 3제곱인 8보다 큰 놈이죠? 맞니? 따라서 2의 A제곱의 A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은 첫 번째 A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 0 들어갈 수 있죠? 그럼 2의 1제곱이면 얼마 되니까?
1 되니까 범위 들어갈 거잖아. 맞니? A에 1을 들어가도 됩니까? 2의 1제곱은 2니까 이 범위 들어가겠죠? A에 2도 되겠죠? A에 뭐까지 된다는 뜻이야? 3까지는 된다라는 뜻이잖아. 4부터는 2의 4제곱 16이니까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없죠?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 값은 얼마? 3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 수업 너무 재미없어. 180. 너희들 늘 재미없었지? 미안해요. 내 생각만 했네요. 경대야. 네? 왜 이렇게 오늘 매가리가 없어? 현준이랑 안 붙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경도 어쩐 일로 이렇게 맨 앞에 왔어요? 쌤이 어. 운영 쌤이 그랬군요. 원래 제가 여기 없는데 얘가 저 4분의 1 x제곱 빼기 3은 플러스 16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40. 복잡해라. 자,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수,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래요. 그리고 n은 자연수 맞죠? n이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나요? 뭐 개수가 연속으로 나오네. 자, 풀어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부등식의 흐름대로 풀어주면 되고, 지수 부등식의 흐름대로 푸는 가운데서 마지막 x의 범위를 가지고 뭔가 이거를 따져주면 될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을 풉니다. 치환할게요. 누구를 치환할까요? 현준아, 누구 치환할까? 어떤 사태질이야? 2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해줄게요. 네, 치환했어요. 자, 그럼 주어진 부등식이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t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6에 t 더하기 뭐가 됩니까? 48n. 이렇게 부등식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해주면 제일 좋지? 근데 친절하게 보이잖아. 요거 t에 관한 2차식이요. 요게 뭐가 되면 되고요? 합. 얘가 뭐가 되면 돼요? 곱. 친절하게 3n과 16이 합이라고 나왔잖아. 확인만 해보자고. 3n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48n. 그럼 자연적으로 나온 거지? 누구와 누구의 곱이다? 3n과 16. 다만 합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뜻이겠지요. 자, 그러면 요때 t는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 t-3n t-16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예요. 된다는 뜻일 거야. 자,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네. 네. 고마워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려나? 왜 말을 못해? 16이 큰지 4인이 큰지 몰라.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3n이 작아서 t가 3n보다 커나 갖고 16보다 작다라는 범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n이 16보다 커서 16보다 크거나 같고 3n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건지 몰라. 근데 자, 이제 t의 범위인데 t가 누구요? t가 누구요? 4분의 1의 x제곱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4분의 1의 x제곱이 3n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의 x제곱이 3n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쪽 공간에다가 합수 이쪽에서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옌병 넓게 하자. 요거 다시 요로 옮겨 쓸게요. 2분의 1의 x제곱을 바꿔옵니다. 3n 이상 2분의 1의 x제곱, 요 놈은 16 요렇게 되거나, 또는 16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의 x제곱이 3n보다 작거나 같아요.
사실 요 놈도요, 로그를 이용하면 좋아. 로그를 이용하면 좋은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3n이라는 놈, 얘는 밑으로 우리 통일시킬 수 있어요. 2분의 1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맞죠? 따라서 요때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고, 자, 얘 누군지 잘 모르겠어. 누군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뜻일 거고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도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뜻이라고. Do you understand? 자, 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놈이 2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작아요? 부도 방향 바꿉시다.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누군가 들어갈 거란 얘기야. 누군가 들어갈 거란 얘기.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정수 x가 두 개, 이제 여기서 신경 쓰는 거야. x의 범위 찾았으니까 지금부터 요 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정수 x가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요는 될 수 있는 누구야?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엥? 마이너스 3. 산수 안 됐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두 개가 되려면, 자, 이제 보셔요. 이 얘기는 결국 뭘 거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있을 때 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정수가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어딘가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근데 그 놈이 누구와 누구 사이? 마이너스 3과 2 사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까지 다가가는 건 돼. 색칠돼 있으니까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2에는 다가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치? 즉 다시 말해서 누가 3n이라는 놈이 요건 지금 x의 자리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3n은 x의 범위가 아니라 이 지수의 범위잖아, 지금. 맞니? 그리고 얘는 뭐야? 누구 자리야? x의 범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3n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에. 2분의 1에. 요 놈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요 범위다. 요것도 부등호까지 신경 써야 되는 연병. 아이, 그냥 할게. 안 물어보고 쌤이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니까 결국은 x의 범위는 2분의 1.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부도방이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돼야 얘가 얘보다 큰 놈인 거고 크기순으로 나열한다면 그랬을 때 마이너스 3에는 닿아도 됩니까? 닿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 얼마야? 4네요, 4. 맞니? 요건 얼마니? 8입니다, 8. 누가? 3n이 4 이상 8 이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n의 범위는 3분의 4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나요? 2밖에는 없겠네요. 여기 2 나왔어요. 아직 안 끝났죠? 누구 남았니? 얘 남았잖아, 얘. 얘. 가끔가다해서 레벨 3를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이런 걸 생각해요. 선생님은 되게 막 형평성, 공평함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월급반 애들이요. 모든 레벨 3를 다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풀어주거든. 근데 너희들 와서는 또 안 풀어줄 수 없단 말이야. 내가 그럼 찜찜해. 그래서 처음에는 선별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다 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런데 정수가 두 개 들어가려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5가 들어가야죠. 자, 그럼 또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있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존재해야 되니? 역시 여기 존재해줘야 되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는 포함해도 되고요. 그러면 정수 두개 되니까 마이너스 6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요 놈의 위치가 지금 x의 위치인데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역시 또 3n으로 보는 거니까 3n의 위치가 2분의 1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 누가 큰 거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6 중에 누가 더 큰 거죠? 마이너스 6이 더 큰 거죠? 맞죠? 여기 마이너스 5고, 근데 여기는 등호 이제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6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2분의 1에 마이너스 5제곱이면 얼마고요? 32고요. 요 놈은 얼마입니까? 64네요. 자, 3으로 나누면 3분의 32. 흰색으로 하자. 3분의 32. n 3분의 64. 자, 10점 얼마네요? 3분의 64는 21점 얼마네요? 맞니?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 값은 얼마부터야? 11부터 21까지네요. 이렇게 숫자가 크다고? 개수 구하라 그랬네요. 합이 아니라. 자, 그럼 여기 몇 개일까요? 21과 11이 모두 다 들어가니까 여기 몇 개? 11개. 그리고 아까 여기서 몇 개였니, 우리? 2라는 1개. 그건 개수, 여기는 1개, 여기는 11개.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총 몇 개? 12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재밌죠? 레벨 3 재밌습니다. 우리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레벨 3 문제 못 풀어도요, 여러분 학교 1등급 충분히 맞습니다. 그치, 경민아? 자, 일단 부등식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쭉쭉쭉 갑시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질문 받을게요. 681번. 여러분 앞에 거 계속 풀어오고 있죠? 질문할 것들 별표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야. 자, 오늘 질문 받을 거니까 죽여버려야죠. 자, 681번 또 봅니다. x에 뭐 있다고 생겼니? x에 x제곱. 여기 코딱지만한 게 써있어. x에 x제곱. 여기는요, x에 2x 플러스 3. 자, 방정식에는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뭐 감안한다고 그랬죠? 지수가 달라도 밑이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잖아. 등호가 성립합니다. 근데 얘는 그 얘기가 아닐 거라고.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밑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잖아. 우리가 지수부등식 좀 전까지 했을 때 항상 뭐 생각했어? 밑의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지수의 부동호 방향을 결정했던 거잖아.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의 부동호 방향도 요 방향대로 그대로일 거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지수의 부동호 방향은 요거 반대일 거예요. 요거 했었던 거라고. 근데 지금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모르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서 풀어야죠. 나눠서 푸는 겁니다. 첫 번째.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요. x가 1보다 크다면요. x가 1보다 크면요. 그때는 밑이 같고요. 1보다 크니까 지수의 부동호 방향도 어떻게? 똑같이 이런 얘기일 거야. 이항에서 정리하면요. 말없이 합니다. 니네가 음침하게 구니까 나도 침침하게 할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우리 조건을 나누어서 부등식을 풀 때는 뭐 생각해야 되죠? 조건에 나온 범위와 우리가 구한 해의 범위의 공통범위 찾아줘야죠. 따라서 이때 만족한 x의 범위는 뭐야?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뭐?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문제 조건에 x는 0보다 크다 나와. 이 조건 없으면 부등식 이거 너무 복잡해져서 못 풉니다. 이 조건 항상 나와요. 대신에 1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지수의 부동호 방향이 주어진 지수함수의 부동호 방향에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반대가. 그럼 이항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고요. 인수분해는 똑같이 될 테고 부동호 방향만 반대니까 그럼 요때는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가 될 텐데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어디예요? 비협조적으로 나와. 죽여 아주. 현준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이게 어렵네.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는 게. 안 되면 수직선 그려봐요. 마이너스 1, 0, 1, 3.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 3보다 크다. 여기. 0부터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 없잖아. 여기선 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에는 뭐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부등식이 될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의문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얘기 안 했는데 우리 구간 나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구간 나눴어? 일단 문제의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음수일 땐 생각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구간을 어떻게 나눴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퀘스천 마크 하나 생겨야지. 1일 때는 이라는 거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립을 안 해. 왜요? 같은. 그쵸. 1이 되면 지수가 뭐거든 얘도 2고 얘도 1이니까 그때는 같이 부동호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x는 1이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x는 1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x는 뭐는 안 된다고요? 1은 안 된다고요. 요 범위에서 누구는 빠져야 돼? 1은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짜증난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 값이 어차피 여기 1 안 되니까 상관없네요. 우리가 구하는 이거니까. 그죠? 알파 베타 더하면 4네요.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레벨 3가 또 있어요. 레벨 3가 참 많네요. 아련아,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11시? 학원에 몇 시까지 오는 거였죠? 1시? 1시 15분?